패러다임은 문제가 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늘 노란색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이것이다.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이 안경을 통해 들어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그런 틀을 인식할 때조차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벽에 부딪혀 안경이 깨지고 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쿠키 틀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내용물이 무엇이든 나오는 쿠키의 모양은 똑같다. 패러다임과 믿음 체계. 패러다임을 믿음 체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믿음 체계가 무엇인지, 즉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이다. 아마 의식적으로 생각한 몇몇 주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가정이나 우정, 운동, 건강한 몸의 중요성을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스스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 개의, 아마도 수백 개가 넘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들이 의식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에 숨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믿음, 사람들에 대한 믿음 등이다. 이런 믿음들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와 당신과 세상의 관계를 계속해서 결정하고 있다. 패러다임은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 믿음들에 따라 생각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영화를 만들고 이 책을 쓰는 동안 내 안의 엄청난 무의식적 패러다임이 떨어져 나갔다. 그중 하나는 나는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이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분명 나에게는 영리하고 솜씨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상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성공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난 책으로 똑똑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첫 주에 윌과 마크가 나에게 20권 정도의 책을 건네며 말했다. 읽어봐. 당신이 그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영화에 출연해 달라고 설득해야 할 테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거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일이었고 나는 해야만 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던 한계를 놓아버리고 무작정 앞으로 돌진했다. 지금도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믿음은 가끔 나를 괴롭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반복한다. 나는 천재야. 베시. 낡은 과학적 패러다임. 매일 뉴턴의 고전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과학 정보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생각과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정보들은 물론 초능력이나 심리치유, 원격 투시, 채널링, 임사체험, 유체 이탈 체험처럼 변칙적인 현상들은 새로운 모델, 즉 이런 현상들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낡은 모델이 새로운 연구들이 제시하는 질문이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낡은 모델이 인류의 고통, 가난, 불평등이나 전쟁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기계적인 모델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더 악화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도전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어떤 것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깨닫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단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지식에 대한 탐욕스러울 정도로 집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불안이나 불명확한 느낌과 싸우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워 현실에 대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는 우발적인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슬픈 상태에 있었다. 어린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왕성한 지식욕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깨달음의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경험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 순간 과거를 바라보던 나의 관점은 완전히 변했다. 이것이 내가 패러다임의 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오래된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크 뉴턴 패러다임의 영향. 현실에 대한 물질주의의 모델은 단순한 이론의 지위를 넘어 모든 사상과 연구의 암묵적인 기초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델은 400년 동안 과학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을 아니라 과학적 연구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 기계적 시스템에서 우주는 딱딱하고 물질적인 쌓여진 덩어리들에 불과하다. 이 모델은 현실의 모든 것을 측정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측정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계적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느낌과 주관성을 배제하고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속에서 인간 삶의 전체성은 몸과 마음으로 분리된다. 감정과 열정, 직관과 상상력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도 객관화되어 우리와 분리되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자연은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통제하고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 버렸다. 현재 과거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계적인 우주는 죽은 우주이다. 살아있는 지성이 그것을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주는 완전히 기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되어 초기 조건만 주어지면 그 결과는 완벽하게 산출해 낼 수 있다. 결과는 필연적인 것이다. 행성의 운동도 돌이나 사과의 낙하처럼 예측 가능한 것이 되었고 물질의 움직임이나 상호작용 역시 계량화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삶이 결국 어디로 이르겠는가? 만일 아무런 자유도 없고 우리가 가는 곳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면 삶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겠는가? 이 모델 안에서는 의식이나 영혼 자유나 선택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기계이며 그곳에는 의식적인 경험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기계가 죽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계를 죽여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존재한다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지적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 즉 세상은 시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유기체 안의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의 생각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세계관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딘 라딘 박사. 내게 패러다임의 도약은 앉아있는 자신과 나를 제외한 우주와 모두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가 똑딱거리는 우주 안에서 시계나 태엽, 장난감 같은 존재라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탄을 던지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미래 세대들에게 빈곤한 세계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시공간 사이에서 나의 경계를 확장하자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예를 들어 귀찮아서 밤새 불을 끄지 않고 놓아두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 불을 밝히기 위해 소비되는 석탄과 기름의 양에 대해 그리고 그 전구를 만드는 회사를 생각하게 해 주었고 오존층의 구멍과 몇 대가 지나면 아무런 자원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100년 후의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초원의 엘크는 결코 다음에 풀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풀을 다 먹어 치우지 않는다. 더구나 그들이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